차별인 것 같거든요. 그런 선입견 자체가 덮어 씌우는 건 아닌가. 경영 방침에 따라 차별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오늘은 저희가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연장 주제로 시니어 존이라는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시니어 존에 대해 노시니어 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너무 직관적으로 딱 듣자마자 뭔지 잘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니어 존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는 시니어 존에 대해서 이걸 차별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선호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각자 의견을 붙여서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시니어 존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노년에 대한 혐오감이 분명히 이제 자라고 있다. 그게 이제 기반이 되어서 노시니어존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년층에 대한 혐오감, 연령대 간의 서로에 대한 혐오가 늘어나는 만큼 노시니어존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돼요. 통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예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 세대가 가장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세대기는 하잖아요. 자녀 갈등도 이제 극에 치달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점점 세대 갈등과 나이 갈등도 심해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갈등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떨어질 수 없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일단 노시니어존이 차별이다라는 입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는지부터 같이 논의를 해볼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노키즈존이 차별이라고 어느 정도 좀 합의를 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런 같은 맥락으로 당연히 노시니어존도 차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그 어린이들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와 더불어서 어르신들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 시니어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도 분명히 섞여 있는 게 아닌가.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제어하는 능력이 원래 부족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철없이 행동하면서 사실 크는 거잖아요. 어린이라는 게. 어떤 어린이들의 철없음을 우리 모두가 받아내줘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 어린이들은 원래 그렇잖아요. 어린이들은 원래 철없고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하고 이런 건데, 그거를 이유로 이제 왜 웃으시죠? 저 그 우영우에서 방국봉 씨 드립이 생각나고요. 아, 박국봉 씨요? 1. 어린이는 지금 놀아야 한다. 2. 어린이는 건강해야 한다. 그래서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어린이는 철이 없고 배워야 되는 게 사실 당연한 건데, 사회에서 어느 정도 그 어린이들의 행동을, 그러니까 그 개개인의 부모가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책임을 가지는지, 이제 교육의 책임, 교육이라고 하기는 조금 거창할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 용인을 하고 이제 관용적인 태도로 그들을 수용을 해주고 배려를 해주어야 되는지가 합의가 안 됐다라는 말이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어서, 이제 시니어와 우리 세대나 특히 또 뭐 40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살아온 그런 환경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문화적으로 배워왔고, 그러니까 본인이 살던 방식대로 그대로 살 뿐인데 사회가 급변하면서 그런 태도들이 용인되지 않는 분위기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시니어들이 하는 행동 중에 문화적으로 과거에는 용인됐으나 지금은 용인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분들이 이해의 대상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 배척하기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사실 근데 저는 모든 세대가 이해의 대상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세대만의 애환이 다른 거니까요. 그렇죠. 세훈 씨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지금 저희가 흔히 시니어라고 생각하시는 세대가 향유하는 문화, 그때 되게 당연한 거, 그들에게 기대되어지는 행동 같은 게 정해져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약간 나이가 어르신, 손이 어른 분들을 무조건 공경하고 존중하고, 조금 틀린 말인 것 같아도 수긍을 하는 태도가 굉장히 사회적인 규범인 것처럼, 미덕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계셨었지만, 저희는 이제 완전히 개념이 다르잖아요. 할 말은 해야 된다. 틀린 건 틀린 거다. 내가 하지 못하는 건 하지 못한다. 라는 게 되게 일반화되어 있는 사회인데, 저는 사실 좀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이해는 쌍방향이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해를 쌍방향으로 하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시니어 세대에서 젊은 세대를 이해할 것인가, 젊은 세대가 시니어 세대를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점과 이걸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내는 게 사실은 건설적인 해결책이잖아요. 근데 부딪히니까 불편해. 그러면 나한테 불편한 감정을 주네? 그럼 배척하겠어. 이거는 차별적인 태도가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사실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좀 부정적인 특성들이 세대의 특성이라기보단 개인의 특성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의 특성인데 마치 세대의 특성인 것처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리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죠. 시니어 중에서 시니어 남성이라면 이런 식으로 보통 행동을 해. 그게 싫어. 뭐 시니어 여성이라면 그렇게 행동을 해. 그게 싫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덮어씌우는 건 아닌가. 물론 우리도 나름대로 어떤 경험을 쌓으면서 그게 정말 정당화되는 선입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도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쌓으면서 그게 쌓인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차별인 것 같거든요. 그런 선입견 자체가. 일반화시키는 거를 좀 선호하는 경향인 것처럼 보여서요. 그 나라 사람들이 약간 MBTI에 미쳐 있잖아요. 사람을 그룹 짓는 거에 굉장히 습관화되어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개개인으로서 굉장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너는 몇 살 정도의 남자의 뭐니까 너는 뭐뭐뭐를 했고 지금 앞으로 뭘 해야겠네. 그게 쉽게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굉장히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겠네. 굉장히 힘들겠다. 힘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20대 중반 후반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20대면은 너 20대 후반이면 지금 한창 취업 준비하고 있겠네. 대학 졸업하고 뭐 하고 있겠네. 뭐를 준비하고 있겠네. 힘내라부터 시작해서 너는 그러면은 정치적 스탠스는 이런 거겠네.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겠네. 이런 식으로까지도 일반화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20대 남자 이대남이잖아요. 그 악명 높은 이대남이잖아요. 저한테 BTS가 군면제를 받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분노하고 있겠네. 너는 20대 남자니까 지금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겠네.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이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저 사람 한 명 한 명의 말을 들어보자 이런 태도라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비용으로 판단하는 걸 굉장히 즐겨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확실히 들어요. 저는 어떤 우리 그룹 내에서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좀 애정을 가지고 개인으로서 존중하고 이런 게 보이지만 그 집단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공동체 전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라는 집단으로 생각한 사람들끼리만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결국은 정리하면은 나랑 같은 소속감을 느끼지 않는 집단은 약간 외집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고, 외집단은 일반화하는 경향이 이제 노 키즈존이나 노 시니어존의 하나를 반영하는 결과가 아닌가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저희의 생각을 정리를 하자면. 그렇죠. 시니어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논문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봤지만은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막 인정하는 건 만 60세다, 만 65세 이상이다라고 의견이 지금도 분분한 상태인데 사실 이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거는 시니어 존의 이제 기준이 굉장히 자의적이고 어떻게 그 시니어 존의 기준이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고 그래 나 시니어지? 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게 되느냐에 대한 가정이 조금 저는 의문이 들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시니어 존이라고 처음에 받아들였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른분들이 뭐 키오스크에서 계산을 하시는 걸 어려워하는 정도의 시니어를 시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외모로 봤을 때 조금 충분히 연륜이 있으시구나, 몸이 조금 이렇게 나이 때문에 불편함이 생기셨구나를 이제 눈으로 가시적으로 봤을 때 시니어라고 하는 건지가 굉장히 왜 뭘 근거로 어떤 이유 때문에 차별을 하겠다는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막 요새 인스타상에서 막 유명하신 나이가 40대가 넘어가는 엄마인데 20대 딸이랑 친구로 보이시는 그런 분들도 이제 사례로 충분히 나오는데, 그럼 그분은 이제 객관적으로는 만 45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외모가 젊기 때문에 시니어에서 차별의 대상에서 배제가 되는 건가? 그것도 굉장히 이상한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나이 이외에 나이를 판단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그 요소가 이제 또 다른 차별의 결과물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피부를 젊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 더 어리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뭐 피부과를 다니거나 그만큼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해야 가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외향으로 보여지는 다름이 이제 나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반영을 해서 결국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별이 될 수 있다라는 위험성도 사실 간과할 수 없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듣고 진짜 딱 생각나는 거 있는데 혹시 기생충 봤어요? 기생충 보면은 냄새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 반지하 냄새, 뭐 일용직 노동을 하고 난 땀 냄새, 그런 지하철 냄새, 이런 냄새들로 이제 표현이 돼요. 좀
정말 슬프지만 계급을 나타내는 단어로 거기서 쓰이잖아요. 이제 숨길 수 없는 사람과 숨길 수 있는 사람 사이에서도 이렇게 차별이 생길 수도 있겠죠.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얼마 네. 전에 이제 반지하에 안 좋은 사건들도 많았고 하니까. 맞죠. 이번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네, 저희 촬영하고 있는 8월 11일 당시 지금도 저희 동네에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계급. 이제 생업을 해야 되는 사람은 그 생업의 냄새가 현장 냄새가 반영될 수밖에 없으니까 생각이 든 건데 대체 시니어가 어떤 행동을 했길래 불편하다고 느끼는 건지 저는 사실 시니어의 행동 때문에 그러니까 시니어가 다른 소비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특성이 뭔가에 대한 사실 좀 정리가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버스나 이제 교통수단을 이용을 하면은 이제 조금 목소리의 발성이 남달리 크다라고. 네, 이제 그게 과연 그분들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나? 왜냐면 이제 저희 또래들도 술집에 가면은 특정 그룹은 너무 소리가 데시벨이 커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충분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건 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그 사회가 시니어를 배척하려는 그 특성이란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조금 사회 정의? 그러니까 합의할 수 있는 정의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아마 노시니어존을 만든 사람들이 좀 더 잘 알지 않을까. 그게 그렇게 문제가 돼? 라고 말하기에는 노시니어존을 만든 사람들도 본인들이 손님을 줄여가면서까지 그렇게 한 사연은 분명 있을 것 같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거기 있는 종업원한테 말을 좀 영업을 방해하는 수준으로 많이 걸었다. 술 주정을 너무 많이 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근데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이기기는 한데 제가 시니어 분들한테 좀 불편하다고 느끼는 게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옷이 조금 개방적일 수 있잖아요. 아웃핏이 그날의 아웃핏. 치마가 어른들이 관념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짧다거나 이제 그러면 외국인을 처음 보듯이 많이 쳐다보세요. 근데 그게 저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될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뭐랄까 성적 대상화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본인 생각에 바람직하지 못한 복장이라서 그렇게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외할머니가 있거든요. 그런 사연을 푸시더라고요. 본인이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담배 피는 여성을 봤대요. 젊은 여성을. 그랬더니 저희 할머니가 가가지고 담배를 피지 말라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담배 뭐 금연구역에서 핀 건가? 뭐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거 같진 않고 할머니 그러면은 왜 그렇게 담배를 피는 거를 피지 말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셨나요? 그랬더니 나중에 아기도 낳고 그렇게 하려면은 몸이 건강해야지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노시니어존을 만든 이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어르신들이 뭐 젊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던가 과시하는 차원에서 좀 말을 건다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최종적으로는 노시니어존을 만든 그 가게 점주가 판단할 일이 아닌가. 노키즈존도 비슷했지만 그걸 매출의 감소를 손님 어떤 풀의 감소를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노키즈존이 만드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면은 노시니어존을 만드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존재하고 있지 않잖아요. 노키즈 존도 그렇죠. 포함해서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사업적인 나의 경영 방침에 따라 전략에 따라서 그걸 안 돼. 그건 차별이야 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노키즈존은 인권위에서 차별이라고 결론이 났지만 그게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시니어존도 마찬가지겠죠. 그 클럽이라던가 아니면 젊은 사람만 받는 매장들도 있고 여성들만 받는 매장들도 막 있고 그러지 않나요?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그죠. 그런 매장들도 있죠. 그런 면에서 그걸 우리가 보고 성차별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여자만 받는 대학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건 성차별이 아닌가? 딴 얘기 너무 논쟁적인 얘기인가요? 제가 순간 떠오른 예시인데 아무튼 여자만 받는 대학도 있고 20대만 받는 클럽 같은 매장도 있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도 우리가 똑같은 시선으로 쳐다보진 않는단 말이죠. 이제 콜라텍 아세요? 콜라텍은 저희를 받아주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도 그거를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저희가 콜라텍을 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진 않죠. 그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충분히 그냥 업주의 자유 경영 방침일 뿐인데 우리가 너무 크게 문제시 삼는 것은 아닌가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럼에도 그 생각은 바뀌지 않아요. 이제 클럽이나
콜라텍이나 이제 대놓고 라고 누구 어떤 대상 노라고 하진 않잖아요. 언어가 사고방식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들아, 차별은 당연한 거야 라는 이제 사회적 문화를 저희가 스스로 심어주고 있는 게 되는 거죠. 되게 최재천 교수님이 아마존 유튜브 채널을 되게 즐겨 보는데 그때 노인 세대 차별 한국의 심각한 문제라는 주제로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때 최재천 교수님이 오프닝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정확하게 보려고 메모를 해왔는데 모든 생물들이 매 순간 갈등을 조율하고 풀어내야 하는 것이 곧 삶이다 라는 문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문구가 너무 한국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문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굉장히 모든 다양한 종류의 갈등을 지금 저희와 함께 사는 모든 세대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나이가 많다고 차별하고, 나이가 어리다고 차별하고, 성별이 다르다고 차별하고, 학벌이 다르다고 차별하고, 이제 굉장히 많은 차별을 매 순간 싸우면서 살아가는 게 이제 지금 한국 사회, 특히나 한국 사회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차별을 마주할 때마다 차별을 당연하고 풀어가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이거는 피하는 거고 외면하는 거고 배척하는 거야 라는 게 일반화되어 버리면은 과연 우리는 한 공동체로서 한 국가로서 어떤 환경을 조성하면서 살아갈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그 세대에서 벗어나거나 어떤 특정 집단에 속하지 못하면은 안전한 느낌을 이 나라에서 이 자기 주변 환경에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책임감을 개인에게까지 물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경제 주체로서의 그런 판단을, 그런 생각들을 기반으로 해서 뭐 제한을 한다던가 뭔가 조치를 취한다던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못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 어려워지거든요. 법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들이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그러면은 콜라텍도 안 되고 클럽도 안 되는 거거든요. 법이 없어도 이제 도덕과 사회의 합의된 문화를 통해서 약간 평화와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사회가 저는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그걸 사실 이제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는 우리 교육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갈등이 많은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갈등을 대처하는 자세에 별로 유연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학교 때 그거 해보셨어요? 동료 평가?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거든요. 되게 제가 좋아하는 채널이 있어요. 자매가 운영하는 채널인데 한 분이 영국에서 디자인 스쿨을 다니고 계세요. 이제 아무래도 디자인 스쿨이니까 작품을 만들고 서로 피드백을 주는 게 수업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더라고요. 가이드라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궁금해서 이제 자세히 캡처를 해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봤거든요. 이제 근데 건설적인 방안 없이 비난하는 걸 금지한다. 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기타 등등 저희가 생각하는 매너가 굉장히 가시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반출을 해보니까 한 번도 동료 평가를 하라고 할 때 그런 가이드라인을 받아보거나 모두가 함께 똑같은 양질의 어떻게 하면은 더 갈등 해결과 위기 관리를 잘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교육은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다라는.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거를 굉장히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내 기준에서 이렇게 채점을 하되 그걸 듣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게 단순히 비난이 아닌 그것을 넘어선 건설적인 비판, 어떤 건설적인 조언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되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이제 타인을 평가하는 방식이 조금 더 엄밀해야 되고, 조금 더 건설적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체계가 있어야 되고, 조금 더 질서 있어야 되고, 조금 더 남들도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되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서로 다른 모습의 삶을 접하는 것에도 별로 익숙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물론 이제 대한민국 내에서 서로 굉장히 다른 방식의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잖아요. 근데 그런 다양성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접할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 조금 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 익숙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교육이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을 느끼는 이유도 나랑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척하고 싶어하는 거잖아. 이 사람들은 서로 건설적인 평가나 피드백을 주는 방법에 익숙하지 않아서, 다름에 익숙하지 않아서, 너무 평균들끼리만 모아놓은 사회에 저희가 익숙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개성을 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법이 한가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참 좋아해요.
법이 한가한 사회라는 거는 사회 구성원들끼리 이렇게 합의를 하고 어떤 분쟁 없이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사회라는 걸 뜻하잖아요. 즉 어떤 법적인 잣대가 작동하기 전에 윤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제지할 수 있고 어떤 갈등들을 조금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게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스스로 더 교육된 시민이 돼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사회를 더 원만한 곳으로, 더 선진적인 곳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는 그런 어떤 개개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만큼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노시니어존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기준이 이상해져요. 그게 그래서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뭐 용인을 하든 조금 더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든 그거를 풀어나가려는 입장을 보이든 그냥 우리끼리 원만하게 해결하는 거 말고는 사실 없거든요.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노키즈존, 노시니어존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분들을 차별해도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하게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완전 약간 연장선으로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교생을 다녀왔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교생 시간에 굉장히 재밌게도 사회 수업에 참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친구들이 했던 활동이 뭐냐면은 이제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제자백가라고 해서 학파가 이제 4개 이상으로 나뉘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친구들이 만약에 내가 그때 당시에 지도자라면 어떤 학자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건지를 이제 모든끼리 도출하는 모든 활동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 한 5개의 그룹으로 나뉘었었는데 모든 친구들이 이제 한비자의 법가 사상을 적용시키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법으로 엄격하게 다루겠다.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엄벌하겠다. 그건 꼭 필요하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친구들이 이제 대한민국 청소년을 절대로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많은 청소년들이 한 공간 안에서 법이 있으면 삶이 편리해지고 법이 있어야 나라 질서를 유지하기가 쉬워지고 법이 있어야만 사회가 굴러갈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이제 금방 이야기한 것과 연장선상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사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이제 뭔가 같이 함께 바뀔 수 있다는 분위기를 이제 모범이 돼서 보여줬다면 그 친구들이 충분히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었다면 저는 모두가 법과를 선택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른 세대에 이제 도달한 우리가 어떻게 사회를 변화할지 마주하는 갈등들이나 합의들을 풀어가는지를 화합적인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는 걸 보여줘야겠죠. 롤모델이 되도록 늘 노력해야겠죠. 정말 진정한 선진국이 되어가는 그 길목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말에는 아마 경제적인 어떤 선진 대국을 경제 대국을 이루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원만하게 합의하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자기가 어떤 성향을 가졌든지 나는 이곳에서 안전하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가지는 사회가 가장 건강한 사회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언젠가 우리나라도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고 서로를 조금 더 이렇게 포용력 있는 태도로 봐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저희는 정답을 항상 도출하기를 요구받는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특히 사회적인 문제에서는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늘 바뀌는 건데 이제 그 상대적 시대 흐름에 대한 공통 가치가 공유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애초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정답이 없잖아요. 정답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정답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된단 말이죠. 참 쉽지 않겠지만 결국에는 다 같이 얘기하고 타협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 즐거웠어요. 간만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또 다시 만날까요? 다음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